안녕하세요. JY 월드 리뷰입니다. 한 주 잘 보내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현재 캐나다와 미국을 강타하고 있는 산불에 대해 알아볼 건데요. 현재까지 진압되지 않고 계속 산불이 번지고 있어서 해당 지역 주민들 그리고 관련된 산업에 피해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럼 이번 산불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산불은 4월 말에 캐나다 서부 알버타주에서 발생하여서 강풍 등의 영향으로 캐나다 동부까지 번진 것이라고 하는데요. Canadian Interagency Forest Fire Center, 즉 캐나다 통합 산불 국제 기구에 따르면 현재까지 올해 2,400여 건의 산불이 발생했고, 현재 캐나다에서는 400개 이상의 산불이 아직 활발하게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요. 이 중에 대부분은 알버타, 브리티시 콜롬비아, 퀘벡 주에서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지도에서 보면 빨간색 부분이 6월 8일 날짜 기준으로 조사된 산불 영향을 받고 있는 지역인데요. 왼쪽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 알버타, 그리고 오른쪽 빨간색 부분이 퀘벡주입니다. 그래서 지도에서 이제 빨간색 부분은 extreme이라고 해서 굉장히 상황이 안 좋은 상태, 지금 산불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으면서 진압이 안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 같고요. 주황색 부분 서부 쪽에서 볼 수 있는데 very high라고 되어 있긴 한데 extreme보다는 그래도 어느 정도 서서히 진압을 시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고요. 또 high, 노란색 부분도 많이 보이네요. 그리고 동부 쪽에 보면 이제 퀘벡 지역인데, 퀘벡주 지역인데, 다 되게 많은 지역 부분이 extreme으로 빨간색으로 표시되고 있죠. 그래서 캐나다 정부가 예견하기로는 여전히 산불 피해가 각 주마다 많이 지금 영향을 받고 있고 빨리 진압을 해야 되겠다 이런 거죠. 특히 캐나다 동부 퀘벡주는 산불 피해가 가장 심각한 지역 중 한 곳인데 약 150건의 산불이 현재 진행되고 있으며 이 중에 일부만 진압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걷잡을 수 없는 산불로 인해서 이재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퀘벡 주 정부 안전부에 따르면 5월 말부터 퀘벡 북부 지역, 코트노, 모리시, 노드 퀘벡, 사규나이 락생장 그런 지역들에서 산불이 발생한 이후로 약 15,000명 이상이 집을 대피해야 했고, 그리고 대부분은 아직 집으로 돌아갈 수 없는 상태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재난에 대비하여서 퀘벡 공공안전장관인 프랑스와 보나르델은 퀘벡에서는 다음 주 월요일까지 약 1,200명 정도의 소방관들이 불길과 싸울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고, 또 미국, 포르투갈, 스페인에서 온 수백 명의 소방관들이 프랑스와 뉴브런스윅에서 온 다른 소방관들과 함께 참여할 것으로 발표했습니다. 안타깝게도 이번 산불은 캐나다 동부 해안 노바스코샤주에도 발생했는데요. 사진을 보시면 이렇게 빨갛게 된 부분이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 지역들입니다. 노바스코샤주는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보통 산불이 자주 발생하진 않는데 올해는 이러한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특히 주도인 할리팩스에서는 산불이 도로까지 번져서 차를 몰고 가던 사람들이 대피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했고, 또 많은 주택에도 불길이 번져서 주민들이 대피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너무 안타까운 상황이네요. 또 캐나다와 인접한 미국도 산불 피해를 입고 있는데요. 뉴욕시 당국에 따르면 캐나다 산불로 인해서 뉴욕의 대기질은 1960년대 이후로 최악의 수치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산불 연기가 하늘을 뒤덮으면서 모래 폭풍인 것처럼 누렇게 변했다고 합니다. 사진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맨하탄의 상징 중 하나인 자유의 여신상이 이렇게 뿌옇게 블러하게 잘 안 보이네요. 현재 산불 연기는 미국 다른 주에도 옮겨가고 있다고 해서 각 주에 각종 행사들이 줄줄이 취소되고 있는 현황이라고 합니다. 이와 같은 대기 오염에 대비하여서 미국 정부는 노인이나 어린이,
그리고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은 산불이 발생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그리고 서부에 비해서 산불 발생 빈도가 적은 동부 지역이 이번에 피해를 본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산불의 원인을 기후변화로 보고 있는데요. 로이터 뉴스에 따르면 캐나다 동부 노바스코시아주는 다른 지역보다 습도가 높고 기온이 온화하고 가연성이 낮은 화력수가 많이 분포된 지역인데 지난 겨울 눈이 적게 내리고 또 이번 봄은 또 건조하고 비도 적게 왔고 특히 5월 말에는 폭염으로 인해서 낮 기온이 섭씨 33도까지 올랐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현재 대형 산불을 초래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히트돔, 즉 열돔이 산불 확산을 악화시켰다고 하는데요. 이번 심각한 산불은 열돔 아래서 처음 발생했다고 합니다. 열돔은 고온의 공기 덩어리가 고압의 대기층 아래에 갇혀서 열기를 뚜껑처럼 가두는 현상을 말하는데요. 그림에서와 같이 고압의 대기 조건들이 결합되어서 대기의 뚜껑 역할을 하는데 상승기류, 즉 대류의 과정에서 따뜻한 공기가 나가려고 하지만 고압의 도움으로 인해서 따뜻한 공기가 다시 땅으로 가라앉는 거죠. 그러면서 뜨거운 공기가 바람에 의해서 동쪽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제트기류는 가라앉은 뜨거운 공기를 가두어서 히트웨이브, 즉 열파를 발생시킨다고 합니다. 이와 같이 열돔이 강하게 햇빛을 내리쬐게 하고 뜨거운 공기를 끌어들여서 산을 더욱 건조하게 만들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산불을 번지게 했다는 겁니다. 또한 이런 열돔은 우리 인간들이 활동하면서 배출되는 가스로 인해서 더욱 강력해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러한 기후변화 관련으로 앞으로도 계속해서 발생할 수 있는 산불 혹은 다른 자연재해에 대비하여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에 대해 환경운동가들은 캐나다 정부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서 더욱 적극적으로 행동할 것을 촉구했는데요. 국제환경단체 그린피스의 살로메 사네는 이번 사태가 우리 모두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한다. 그리고 세계 각국은 전 세계 기후위기의 주요 원인인 화석연료나 fossil fuel, 플라스틱 사용에 대한 규제를 강화해야 한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참고로 캐나다 정부는 2022년 12월 20일 본격적으로 일회용 플라스틱 규제 시작을 알렸는데요. 이 규제는 2030년까지 플라스틱 폐기물 제로라는 정부의 종합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서 시행되는 단계적 조치 중 1단계에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퀘벡주 몬트리올 레스토랑에서는 손님이 음식을 테이크아웃 요청할 때 플라스틱 용기가 아닌 종이로 된 용기에 포장을 해주고 포크나 나이프 같은 그런 유텐실 같은 것도 나무로 만든 것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저 또한 종이컵 대신에 텀블러를 사용하고 푸드랩 대신에 종이 호일을 사용하는데요. 이와 같은 우리의 노력들이 현 시대의 문제점인 지구온난화 같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서 해결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네, 여기까지 JY 월드 리뷰였고요. 좋아요, 구독하기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른 유익한 내용으로 다시 뵐게요. 감사합니다.